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조선과 여러 나라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 여기서도 한 문제가 나올 부분이야. 자, 먼저 고조선에 대해서 하시는 거죠. 고조선. 그래서 이제 줄 쳐놓으세요. 연필로. 청동기 줄. 청동기. 청동문화를 배경으로. 철기 이러면 안 돼. 청동문화를 배경으로 최초 군장국가 줄. 최초로 성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군장국가. 그게 바로 고조선의 의입니다. 청동 줄, 최초 국가 줄. 그 다음에 평가로 3번. 누가 건국했다? 단군 왕검 줄.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이다. 기원전 2333년. 그거 줄. 그 다음에 고조선의 영역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 있다. 그거 줄쳐놓으세요. 비파형 동검, 미송리 식토기, 북방식 고인돌. 미송리 식토기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다시 3개,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만 더 추가시켜놔. 거친무늬 거울 해가지고.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그 다음에 미송리 식토기, 북방식 고인돌. 요 4개 반드시 어느 나라의 대표적 유물이다. 고조선. 그 다음에 단군 신화 줄쳐놓으세요. 단군 신화. 이게 바로 고조선 건국 설화야. 단군 신화. 그리고 거기다가 삼국유사라는 책을 하나만 써놓으세요. 삼국유사가 최초로 단군 신화가 기록된 역사서야. 최초로 단군 신화가 기록된 역사서로는 뭐가 있다? 삼국유사. 요거 삼국사기로 잘 바꿔놔. 삼국사기에는 아예 없어요. 단군 신화가. 삼국유사. 그 정도. 그 다음에 넘기시고. 그 다음에 이 단군 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성격이 있단 말이야. 그거 줄 써놓으세요. 선민, 홍익인간, 그 다음에 재정일치. 그건 재정분리로 바꿔나와. 아니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제사와 정치가 일치. 제사와 정치가 한 사람이 하면 일치야. 제사장이 따로 있고 정치적 지배자가 따로 있으면 분리야. 근데 이 나라는 재정일치.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몇 개 더 써놓으세요. 토템사회. 토템사회. 그것도 써놓으세요. 토템사회. 곰과 호랑이가 나오거든. 토템사회. 뭐, 그 정도만. 농업. 농업이 발달했다. 농업. 그 다음에 계급. 노비. 이렇게 줄쳐놓으세요. 자, 그런 사회다. 평등사회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변천. 변천은 그냥 한번 읽으시면 될 것 같고, 동그라미 2번 있지. BC. 기원전이야. 기원전 3세기경. 거기 줄쳐놓으세요. 발전한다. 기원전 2334년에 건국이 됐는데 한 2000년이 흐른 이후 기원전 3세기. 기원전 3세기 가니까 중앙에 무슨 왕이 나타난다? 부왕, 준왕 줄쳐놓으세요. 그리고 이 나라의 관료 조직이 이때 나온다. 상대부 장군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상대부 장군이라는 관료 조직을 뒀다. 고조선. 그래서 그것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조선으로 가는 거냐면 위만의 집권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조선으로 간다? 위만조선. 근데 이제 위만이 권력을 잡은 이후를 위만조선이라고 하는데 그 위만이 권력을 잡기 전에 맨 마지막 왕이 이 사람이야. 준왕. 자, 그래서 준왕을 축출하고 위만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위만조선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194년, 2세기 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는 당연히 무슨 시대라고 해야 돼? 3번. 철기문화, 농업과 수공업 발전. 가볍게 그냥 줄만 쳐놓으세요. 중앙정치 조직을 갖춘 강력한 국가로 성장, 활발한 정복활동, 중개무역은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위만조선이 결국은 이제 더 발전한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무역을 했다? 중개무역을 했다. 이 위만조선이 있는 지역이 중국과 한반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한반도 남쪽과 무역을 하려면 위만조선을 거쳐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만조선이 중간에서 딱 막았어, 그걸. 그리고서 중개무역의 이익을 독점한 거야. 이게 바로 한나라 침공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개무역이 발달했다. 중개무역의 이익을 독점했다.
그래서 누가 침공을 한다? 한나라가 침공을 한다. 중국의 한나라, 한무제라고 해. 한무제가 침공을 합니다. 기원전 109년에. 뭐 연도 같은 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는 거지. 심심하니까. 한무제 침공, 한나라야. 그런데 이제 1년간 저항을 합니다. 1년간 저항을 하였으나 결국은 멸망합니다. 108년에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거지. 그러니까 위만조선이. 그리고서 한나라가 여기에 군현을 설치해. 이걸 한군현이라고 해. 한군현을 설치. 그래서 이제 한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한군현도 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새로이 성장하는 토착 세력의 저항으로 하나둘씩 없어져 간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대표적인, 저항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고구려야, 고구려. 뭐 대충 그렇게. 자, 그 다음에 고초선 사회로 갑시다. 가부장적 가족제도 줄, 정저중시 줄, 죄를 수치로 여겨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줄, 팔조법 줄, 그거 반드시 별표. 자, 이 나라에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몇 개의 법률이 있었습니다? 8조법이 있었습니다. 8개의 법률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8개의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에 의하면 그 중에서 8개가 다 전하지는 않고 3개만 현재 전하고 있어. 3개만 현재 전하고 있어. 근데 이제 전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남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했어. 그러니까 살인죄를 처벌했음을 알 수 있어. 남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남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자, 상해죄를 처벌했어요. 그거는 곡물로서 배상하게 했습니다. 곡물로서 배상.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또 처벌했어. 절도죄를 처벌했어요. 어떻게 처벌했냐면 노비로 삼았어. 근데 용서받고자 하면 50만 전을 내도록 했어. 없으면 쓰세요 그냥. 다시 남을 죽인 자는 사형, 남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 배상, 곡식으로 배상,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 이러면 안 돼. 노비로 삼았습니다. 노비 용서받고자 하면 50만 전. 노비 50만 전. 요게 바로 어느 나라의 법률이다? 고조선 8조법의 일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거기 있구나. 그치? 노비로 삼는다. 거기다 50만 년만 하나 더 써놓으면 되겠다. 거기까지. 자, 그래서 요 고조선에서 요 정도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어디로 간다? 부여와 고구려로 간다. 자, 부여. 부여는 이제 줄 쳐놓으세요. 박스에 있는 거. 송화강 줄. 송화강 줄 지역. 밑에 경제. 반농방목. 이건 무슨 말이야? 농사도 발달하고 목축도 발달했다 이런 소리야. 근데 특산물 줄 쳐놓으세요. 반드시. 말, 주옥, 모피가 특산물이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다? 부여. 그 다음에 정치와 관련해서는 5부족 연맹체 줄. 이 나라는 몇 개의 부족이 합쳐졌다? 5개. 그 5부족 연맹체다 줄. 그 다음에 중앙에 왕이 있다. 맞죠? 중앙에 왕이 있는데 이때는 초기 국가라서 아직 왕권이 약했어. 그래서 왕이 모든 지역을 다 다스리지 못해.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고 그 지역 외의 나머지 지역은 기존의 각 부족의 군장들이 독자적으로 여전히 다스렸어. 그걸 사출도라고 합니다. 뭐가? 사출도 줄. 사출도가 존재했다. 사출도가 있었다. 누구? 부여. 사출도는 네 군데야, 네 군데. 누가 다스리는 지역이다?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아니라 왕을 제한 나머지 군장들이 다스리던 지역이다. 사출도, 그 줄. 그래서 특히 구체적으로 가줄, 가. 자, 이것과 함께, 자, 부여의 관료 조직으로는 이렇게 있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이러한 관료 조직이 있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다? 부여. 그리고 얘네들이 다 어떤 애들이냐면 기존의 군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을 포함해서 5명, 그래서 5부족 연맹체야. 그래서 왕은 자기 지역만 다스리는 거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가들이 독자적으로 다스리는 영역이 있다, 없다? 있다. 네 군데다. 이걸 뭐야? 사출도라고 한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변천. 흉년에는 왕의 책임을 추금.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이 나라에서는요, 농사가 발달했다고 그랬지, 아까? 농사가 발달했는데, 그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왕에게 그 책임을 물었대. 농사의 책임을 왕에게 물어서 교체하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대. 자, 그게 어느 나라? 부여. 자, 그 다음에 변천은 선비족 침입출, 고구려의 복속
줄. 그 다음에 법속, 사조목. 이건 법률이야, 법률. 자, 요런 풍습이 잘 나와요. 자, 이 나라에는 4개의 법률이 있었습니다. 4대 금하는 범, 4대 금법, 사조목. 거기다 써놓으세요. 살인, 절도에다 써놔. 일책시비법이라고. 일책시비법.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훔친 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으면 고조선이지만 남의 물건을 훔치면 12배를 배상하게 했다. 그걸 무슨 제도로 간다고? 일책시비법. 자, 요거는 뭐다? 부여. 그 다음에 간음한 부인과 투기가 심한 여인은 사형에 처했어. 그래서 요 4개 써놓으세요. 이걸 어느 나라? 부여로 갑니다. 요거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고 잘 나옵니다. 줄 쳐놓으세요. 영고 제천행사를 지냈습니다. 이 나라의 제천행사 영고 몇 월달? 12월 줄. 우제전법 그것도 줄 쳐놓으세요. 소발급접이라고 해. 우제가 소발급이야. 소발급으로 점을 쳤다. 우제전법 어느 나라? 부여. 순장도 줄 쳐놔. 자, 이 나라 이것도 잘 나오지. 이 나라는요 왕이 죽으면 왕과 함께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부장품들을 함께 묻었어. 그걸 순장이라고 해.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잘 나온단 말이야. 영고, 소발급점, 순장.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형사취수. 혼인풍습인데 이거는 형사취수. 요거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풍습이야. 이걸 형사취수라고 한다. 그래서 요 정도 알아두세요. 부여. 자, 그 다음에 고구려로 간다. 고구려는 지역이 어디다? 압록강줄. 졸번줄. 그 다음에 이 나라는 농경, 토지가 척박, 그거 반드시 조심하세요. 고구려는요, 졸번 지역에서 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졸번 지역이 이게 많아.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아. 큰 산과 골짜기를 중심으로 성장한 나라가 어느 나라다? 고구려. 그럼 당연히 이해가 되지? 큰 산과 골짜기면 평야가 부족하지? 농토가 부족하지? 먹고 살기 막막하지? 자급자족이 안 되겠지? 배 채우기가 힘들겠지? 아무리 힘들어 이래도? 그래서 결국 뭐야? 일찍부터 침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일찍부터 무슨 활동을 했다? 정복. 남의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침략해가지고 약탈했단 말이야. 약탈경제라고 한다 그래서 약탈경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옥조하고 동해야. 옥조하고 동해라는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해서 공물을 받아서 생활했다. 고구려. 자, 그 다음에 국내 성천도는 보고 정복전쟁, 옥저 정복 줄. 그 다음에 5부족 연맹체 정치로 갑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무슨 몇 부족 연맹체다? 5개의 부족 연맹체다. 중앙에 뭐가 있다? 왕이 있다. 밑에 관료가 있다. 관료는 뭐라고 부른다? 상가, 고, 주, 가 등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고추가 등 대가. 부여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고구려는 상가, 고추가, 대가.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제가회의 줄쳐놓으세요. 근데 제가회의는 여기도 있어. 부여에도. 부여에도 제가회의라고 써놔. 부여에도 무슨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회의. 가들의 모임이야.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가가. 가들의 모임, 제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요, 그런 기록이 있어. 제가회의에서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제가회의에서 책임을 누구한테 물었을까? 왕에게 물었다. 그래서 그 농사 책임을 물어서 교체하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온다. 어느 나라다? 부여. 이 나라도 가가 있지? 그래서 이 나라도 중대한 일은 어디서 결정했다? 제가회의. 그래서 제가회의는 두 나라 같이. 제가회의. 중대한 범죄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제가회의에서 이런 기록이 있다고. 이거는 어디냐고? 고구려요. 그 다음에 서옥제. 잘 나옵니다. 줄쳐놓으세요. 서옥제 혼인풍습이지. 서옥제 이게 바로 뭐다? 일명 대릴사유제. 이 나라에서는요 혼인을 하려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가.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여자 부모한테 허락을 받아. 그래서 허락을 하면 그 여자 집 옆에 집을 지어놨어. 그걸 사위의 집, 그게 서옥이야. 거기서 남자가 사는 거야.
아이를 낳아서 장성할 때까지 사는 거야. 그리고 다시 남자 집으로 돌아가. 자, 그래서 일정 기간 여자 집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간다. 근데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 집에서 산다, 남자가. 그래서 그거 뭐야? 서, 옥제, 대릴, 사이제. 그거, 그 다음에 거기다 형사 취수도 써놓으세요. 이 나라도 무슨 제도가 있다?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풍습. 이 나라도 제천 행사를 지냈다. 모닥을 동맹이라고 합니다. 10월. 영고 12월. 동맹 10월. 그리고 여기다 하나만 더 써놔. 국동대열. 국동대열. 나라 동쪽의 큰 동굴. 나라 동쪽의 큰 동굴이란 뜻이야. 국동대열에서 왕과 신하들이 제사를 지냈다. 이런 기록이 있어. 국동대열에서 제사 어느 나라? 고구려. 그 다음에 점치는 풍습은 그냥 대충 봐. 점치는 풍습은 우제전법으로 가. 어느 나라? 부여. 거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못해.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이거 알아두세요. 뭐냐면 이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이 주몽이거든? 주몽. 그래서 고구려 건국설화를 주몽설화라고 하죠. 이 주몽이 어느 개냐면 부역의 유인이냐. 그래서 원래 이 주몽 기록에 의하면 부역의 왕자였대잖아. 이 주몽이. 부역의. 근데 정치적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정치적 탄압을 피해서 남쪽으로 도망왔다. 그래서 압록강 유역에서 나라를 건국했다. 이렇게 주몽설화거든. 그래서 결론은 고구려는 어느 개 유인민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야. 부여개. 그러면 고구려하고 부여가 모태가 같은가? 같은 거죠, 결론은요. 그래서 고구려 건국설화는 결국 뭐야? 부여개 유이민 집단이 고구려를 건국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고, 그렇다면 고구려하고 부여가 비슷한 풍습이 있을까요? 있겠지? 그건 뭘 거꾸로 의미하는 거야? 고구려와 부여는 모태가 같다라는 거지. 그거 기억해. 그리고 참고로 주몽은 활 잘 쏘는 사람을 말해. 활 잘 쏘는 사람. 그래서 부여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 이거 부여에서 지어졌던 이름이겠지. 그래서 부여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 주몽. 거기까지. 그러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한 나라는 고대 국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만 이 나라는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다. 그 정도만.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십시오. 옥조하고 동해로 갑니다. 자, 옥조하고 동해. 옥조하고 동해는 항상 같이 다니세요. 옥조하고 동해. 지역, 옥조는 어디야? 강원 북부 동해안 있죠? 그거는 동해로 옮기세요. 그래서 함경도 내지는 함흥평야 이렇게. 함경도만 줄쳐놔, 옥조에다가는. 함경도 내지는 함흥평야 일대 이렇게. 그 다음에 강원 북부 동해안 일대. 강원 북부. 그리고 사실은 원산만, 동해에 있는 원산만 일대가 거기 옥조로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함경도, 함흥평야 일대, 강원 북부 이렇게 나눠. 원산만은 필요 없고. 자, 그래서 함흥평야, 함경도 일대, 강원 북부 일대, 옥저, 동해. 상상을 해, 상상을. 한반도 지도. 상상을 하세요, 상상을. 그래서 대충 여기가 더 함경도겠지? 여기가 강원도겠지? 그래서 옥저, 동해. 동해안을 끼고 있는 두 나라다. 산맥 가로막혀 있지? 태백산맥. 건너가기 힘들겠지? 변방이지? 그래서 여기는 변방이야. 선진 문화의 수용이 늦은 지역이야. 그래서 발달이 늦었어. 그래서 일찍부터 이웃 나라의 정복을 받았어요. 어느 나라일까? 고구려. 그래서 얘네들은 큰 정치 세력을, 중앙에 큰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어. 중앙에 큰 정치 세력은 왕이라고 하는 거야. 내지는 대군장. 그래서 이 나라에는 대군장은 없어. 각 부족별로 그 부족장들, 군장들이 그냥 다스린 거야. 군장들은 후, 읍군, 삼노라고 불렀어요. 후, 읍군, 삼노. 그래서 옥조와 동해의 정치적 지배자 이름은 뭐라고 부른다? 후, 읍군, 삼노가 통치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왕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토지가 비옥했어. 그래서 농사가 발달했어. 그 다음에 동해안을 끼고 있으니까 해산물이 풍부했어. 옥조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옥조는 함흥평야 함경도 일대를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로서 후읍군 삼노에 의해서 통치되었으며 농사가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했습니다.
동해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동해는 강원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후국군 삼로가 다스렸으며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누는 거야. 자, 옥조의 두 가지 풍습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거 제일 잘 나오는 거니까. 자, 일단 풍습 말고 그거 전에 소금과 어물. 좋잖아. 소금과 어물이 특산물이었습니다. 소금과 어물. 그런데 아쉽게도 이 나라에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소금과 어물이 특산물이었지만 이 나라에 무엇으로 바칩니다? 곡물로 바칩니다. 어느 나라? 옥저. 그 다음에 혼인풍습이 있어. 민며느리제. 민며느리제. 반드시 잘 나옵니다. 옥조에서는 무슨 며느리제가 있다? 민며느리제. 이거는 미리 며느리 부인을 맞이하는 거야. 이건 거꾸로, 고구려하고 좀 거꾸로예요. 결혼을 하려면 신부, 여자를 일찍부터 남자 집에서 키우는 거야. 그래서 남자 집에서 생활하다가 혼인할 나이가 되면 혼인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이제 신부 집과 흥정을 해, 신랑 집에서. 그래서 재물을 줘, 신부 집에다가. 값을 치러! 재물을 줘! 그리고 아내로 맞이한다. 이걸 민며느리제라고 합니다. 신부집에서 딸을 판 거야, 안 판 거야? 팔았지? 그걸 매매혼이라고 한다. 그래서 민며느리제에다 거기 밑에다가 매매혼 이라고 써놔. 매매혼의 성격. 그 다음에 이제 매장풍습, 골장제. 이것도 반드시 알아주세요. 골장제. 그 다음에 가족 공동무덤도 좋잖아. 이건 뭐냐면 골이야, 골. 뼈골자야. 장은 장례 지내는 거야. 이 나라에선 뭐를 장례 지내는 풍습이 있다? 뼈.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이 나라에선 사람이 죽으면 일단 가매장을 해, 가매장. 그리고 오랫동안 그냥 놔둬. 그리고 거기서 뭐만 추려? 뼈만. 뼈를 추려가지고 큰 나무 상자 안에 안치한다. 나무 상자를 한자로 그냥 목곽이라고 해. 목곽에 안치해. 뭐를 안치해? 뼈를. 그래서 골장제라고 한다고 해요. 골장제. 근데 한 사람의 뼈가 아니라 가족 공동의 뼈가 묻힌다고. 이거를 가족 공동묘제라고 합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민며느리제, 골장제. 누구? 옥저. 그 다음에 동해로 간다. 자, 동해는 특산물 있다. 당공, 과마, 반어피, 줄. 반어피, 줄. 그 다음에 방직기술, 줄. 있나? 방직기술, 줄. 방직기술이 발달했다. 특히 방직기술이 발달했다. 당공, 과마, 반어피가 특산물이었다. 방직기술이 발달했다. 그 다음에 무천, 제철 행사를 지냈다. 줄, 10월 달에. 그 다음에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다. 줄, 별표. 책화. 그래서 책화, 반드시. 책화는요, 뭐냐면 이런 거야. 이 나라는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나라별로 따로 이렇게 경계가 그어져 있어. 경계가. 자기 영역이 있어. 고유 영역이 있어. 그리고 그 고유 영역을, 남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 침범하면 배상하게 하는 제도가 있어. 그래서 이걸 책화라고 해. 그래서 이거는 폐쇄적 사회의 전통을 보여주는 거야. 거기다 폐쇄적 사회 이렇게 써놔. 그래서 책화. 무슨 사회의 전통을 보여준다? 폐쇄적 사회 이렇게. 그 정도만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동해, 당공과 반어피, 방직기술, 10월달에 무천, 폐쇄적 사회의 전통, 책화 이 정도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로 갑니다? 삼한. 자, 삼한은 자, 먼저 정치가 나와야지. 자, 삼한. 삼한은 마한, 변한, 진한 요 세 개를 합쳐서 삼한이라고 하는 거야. 삼한. 거기 나와있죠? 일단 줄쳐놓으세요. 마는 어디야? 대전, 익산, 줄, 경기, 충청, 전라, 대략 경기, 충청, 전라도 지역 전체를 마한 연맹체라고 하는 거야. 그냥 각각이 다 연맹체야. 그 다음에 진한 어디? 대구, 경주, 줄. 대구, 경주 중심으로 한 영역을 진한. 그 다음에 변한. 김해, 마산, 줄. 그러니까 김해, 마산, 경남 지역, 요 정도. 요 정도를 변한이라고 하는 거야. 상상을 하세요. 마치 우리 한반도에서 이 남부,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역 비슷하지. 서울, 경기, 충청, 전라도 영역이 마한이란 말이야. 경상도, 소백산맥, 경주, 대구 중심에 경상도 내륙해가지고, 소백산맥 동쪽 해가지고, 거기가 어디라고? 진안이라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 지역, 김해, 마산이죠. 거기가 변안이라고. 합쳐서 뭐라고 그런다? 삼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중에서는요, 마한이 제일 셌어. 마한이 제일 셌어. 그리고 마한에는 50여 개의
소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목지국. 그래서 마한의 목지국. 그러니까 연맹체라 그랬죠. 마한도 연맹체, 변한도 연맹체, 진한도 연맹체. 이 안에 여러 개의 나라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마한의 어느 나라? 목지국. 없으면 쓰시고. 위에다 쓰세요. 마한의 무슨 국? 목지국. 그리고 이 목지국의 지배자를 이렇게 불렀어. 진왕. 자, 그래서 목지국의 진왕이 바로 이 전체를 대표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각각의 군장의 명칭은 이렇게 불렀어. 신지, 그건 있죠? 신지, 견지, 읍차불에. 신지, 견지, 읍차, 불에. 그래서 요거, 진왕, 그 다음에 신지, 견지, 읍차불에. 얘네들이 정치적 지배자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요, 정치적 지배자와 제사와 농경을 주관하는 샤먼이라는 애가 따로 있어. 제사장이 따로 있어. 그리고 얘네들이 다스리는 지역도 따로 있어요. 이 제사장을 천군이라고 하는 거야. 천군 줄. 그리고 얘가 다스리는,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을 소도라고 한다. 소도 줄. 그거 제일 잘 나온다, 별표. 자, 그래서 정치적 지배자가 다스리는 지역과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라는 별도의 지역이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정분리라고 하는 거야. 재정분리. 재정일치, 고조선, 재정분리, 삼한. 자, 그래서 반드시 누굴 알아야 돼? 천군과 소도를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로 3번에 소도! 그거 반드시. 신성시 여기는 지역. 신성줄. 전군줄. 농경과 종교적 의례주간 줄. 여기는 누구의 힘도 미치지 못해? 군장의 힘도 미치지 못해. 그래서 이걸 재정분리라고 한다. 그 다음에 경제줄. 당연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남반부래니까. 남반부는 뭐가 발달했어? 비도 많이 오고 농사가 발달했잖아. 그래서 농사가 발달. 벼농사 발달? 벼농사 발달. 물 많이 필요해? 많이 필요하지. 저수지줄. 그래서 저수지가 처음으로 축조된 때가 어느 때? 사만. 농사는 혼자죠? 혼자 멋지지. 두레라는 공동 노동 조직이 발생했다. 어느 시대? 삼한. 그렇게 같이 가세요, 그냥. 벼농사 발달, 저수지 축조, 두레. 어느 나라? 삼한. 이렇게. 그 다음에 변한의 철. 그것도 반드시 줄. 변한의 특산물이 뭐다? 철. 그래서 우리나라 경상남도, 경남 지역이 철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라고. 자, 그래서 변한의 철. 화폐로 사용하기도 하고, 무역 수출하기도 했다. 낭낭외 등의 수출, 줄. 주거. 줄만 쳐놓으세요. 초가지붕의 반음집이나 깃털집, 줄. 풍속. 둘에 했지, 아까? 수린날 계절제. 이건 뭐냐면 제천행사거든. 그것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 사만에선 제천행사를 2번 지냈거든. 근데 그게 하나가 수린날에다가는 5월. 기풍제라고 돼. 기풍제. 풍년을 기원하는 거. 그게 5월 수린날이 바로 이 사만의 5월 달에 지내는 제천행사가 기원이야. 그 다음에 10월은 계절제. 10월은 그럼 추수감사의 의미. 추수감사의 의미로 10월 달에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풍년을 기원하면서 5월 달에, 추수감사의 의미로 10월 달에. 어느 나라? 삼한. 그걸 뭐라고도 한다? 수린날 계절제. 그 정도.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만 더 써놨어요. 문신. 문신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편두까지 써놔. 문신과 편두. 문신은 몸에 새기는 거 맞죠? 편두는 이게 머리를 각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문신과 편두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사만. 요 정도.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디? 고조선부터 사만까지 다 하신 거 정리만 하시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요 정도를 중심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